여러분 안녕하세요. MFC를 이용한 예제정신 비주얼 C++ 하기 제64강 MFC에서 ODBC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이용한 DB 프로그램을 이번 시간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화면 설계를 63강에 했는데 양이 많아서 코드를 중점적으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계에서 그 데이터 이러한 박스를 위에 있는 것들 밑으로 좀 내렸습니다. 리스트 컨트롤을 만들어 보고 이와 같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XS에서 MDB 파일을 생성한 것을 불러올 수도 있고 DB/all 리스트로 불러오고 레코드 이전 다음 레코드로 볼 수도 있고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수정 레코드 삭제 입력 초기화 그리고 그림도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디하고 이름으로 찾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7까지 ODBC 소비자 모드라는 마법사를 지원을 했는데 2019하고 2022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오면서 마법사를 서비스를 중단해서 메뉴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저처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작업 순서는 여기서만 설명드리고 지난 시간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서 MDB 파일을 적당히 생성합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 1.mdb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드라이버를 즉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ODBC 생성입니다. 제어판, 시스템 및 보안, 관리 도구 ODBC 데이터베이스 소스에서 32비트하고 64비트가 있는데 호환을 위해서 32비트를 선택을 하고 사용자 데이터 소스 네임 등에서 미리 만든 XS에서 만든 MDB 파일을 선택을 해서 원본 이름을 적당히 저는 DB1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전차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하시고 요 생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 63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를 띄우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저는 2019인데 요즘에 2022 설치하시면 되겠죠. 2019나 2022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객체 중에서 다 같은데 위치만 지난 시간에는 위에 있었는데 위치만 밑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시켰습니다. 몇 개를.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 것은 레코드 개수를 파악하려고 에디트 컨트롤 하나만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것만 보겠습니다. 찍고 속성을 보면 이거는 아이디를 IDC 언더바 에디트 언더바 리스트 언더바 카운트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몇 개인가 개수를 파악하려고. 자, 그러면 먼저 솔루션 탐색해 보면 이와 같이 몇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었느냐면 왕추바 스마트폰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마법사에서 실행하면 dialog.cpp가 생성이 됐을 것이고 dlg.header 파일에서 작업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것은 ODBC 소비자 마법사를 지원을 중단한 수작업으로 이와 같이 CPP 두 개를 추가 라이브러리 파일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xcel automation.cpp, excel z automation.cpp, 그 다음에 헤더 파일. 이 파일은 커미아 명구 네이버 블로그 커미아 명구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든지 인터넷에 있으면 인터넷에 있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 작업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면 지난 시간에는 이게 이제 IDC 언더바 리스트 1입니다. 도구 상자에서 리스트 컨트롤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찍고 보면 보기를 리포트로 하셔야 합니다. 리포트. 변수를 추가합니다. 변수 지난 시간까지 변수를 다 추가한 것 같은데 지난 시간까지 변수를
복습판이면서 다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요. 컨트롤하고 변수는 m 언더바 리스트 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려면 변수를 추가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변수를 추가하면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에 가보면 솔루션 탐색기 헤더 파일에 보면 이러한 변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오셨으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변수 안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cpp를 엽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마법사에서 대화상자 기반 다이얼로그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에 코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헤더 파일에 이게 마법사를 중단으로 해서 이 샵 인크루드 꺽쇠 열고 AFX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스의 약자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하던 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AFX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스의 약자 AFX db.헤더 파일을 추가해야 됩니다. 수작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변환시켜 주려면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샵 인크루드 엑셀 오토메이션 헤더 파일 이거하고 꺽쇠하고 다르죠. 이거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할 때 만들어 놓은 특정한 디렉토리에 있는 거 불러올 때는 꺽쇠로 하고 사용자가 만든 거는 큰 따옴표로 붙입니다. 즉 이 파일 두 개의 헤더 파일이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폴더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즉 뭔 얘기냐면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두 개를 복사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커뮤니티 블로그에서 드래그 복사해서 파일 이름을 똑같이 해서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해서 dbase 1.m 언더바 포인터 세트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저도 이제 여러가지 책을 10일 정도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하시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주문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 제가 해보려고 그랬던 시간표 작성하는 거라든지 여러가지 상점 이런 곳에서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를 파일을 생성합니다.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생성하는 방법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클래스 마법사에서 다이얼로그하고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클래스를 추가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저는 데이터베이스 1이라고 그랬습니다. 1이라고 했고 기본 클래스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저랑 똑같이 하시려면 기본 클래스도 데이터베이스 1으로 했습니다. 이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기본 클래스가 C레코드 셋으로 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보겠습니다. 다시 이걸 이제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에서 다이얼로그를 선택을 하고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 클래스는 이렇게 이제 C 레코드 셋으로 하고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께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스코어라든지 성적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클래스를 추가하면 저처럼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즉 확대해보면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1.cpp하고 데이터베이스 1.헤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마법사에서 지원을 하지 않게 수작업으로 전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프라그마
프라그마 원스 재컴파일하지 않겠다. 그대로 두시고 샵 인크루드 꺽쇠 afx db.header 파일을 추가해 주십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을 것입니다. 퍼블릭 C 레코드 세트에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 데이터베이스 1 클래스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그 데이터베이스는 코드가 어려워서 라이브러리 파일을 갖다 붙인 게 많습니다. 퍼블릭 전역 변수로 데이터베이스 1 소괄호 열고 C 데이터베이스 별표 포인터 P 데이터베이스는 널 디클리어 언더 다이나믹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령어니까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도움말 F1 키를 누르면 이동 MSDN으로 이동돼서 자세한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디폴트 값이니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코딩할 때 참고하시라고 C스트링 A는 안 쉬고 C스트링 할 때 자동으로 대문자 W가 붙는데 W는 알다시피 와이드 유니코드 형식 데이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보통 우리는 그냥 C스트링 할 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C스트링에서 하죠. C스트링으로 하면 유니코드, 즉 유니코드라는 거는 세개 표준 코드로서 숫자 하나는 원래 그 안시에서는 1바이트, 영문 한자도 1바이트인데 유니코드에서는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문 한자도 2바이트, 한글 한자도 2바이트, 중국어도 2바이트, 일본어도 2바이트가 유니코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별 아이디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1에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디자인 설계하는 것만 해도 많이 걸려서 지난 시간에 보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할 때 보면 찍고 오른쪽 버튼 보면 디자인 보기를 하시면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하나의 항목을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명을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당히 해주시고 시간은 숫자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하고 싶은 거. 저는 이걸 해서 이제 그 커피숍에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고객 관리하는 걸 해보고 시간표도 작성해보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의 아이디가 있는데 이 필드를 대체할 수 있는 필드명을 대체할 수 있는 C스트링을 프로젝트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아이디하고 얘하고 이건 데이터베이스죠. 아니 액세스죠. MDB 파일.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에서 여기에 있는 변수하고 얘하고 매칭 시켜줘야 됩니다. ODBC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에 있는 변수를 예를 들어서 id다. 그러면 m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id라고 전에 했는데 수문자로 원래 헝가리안으로 대문자로 해야 되는데 얘하고 여기에서 id name subject 과목 hours name하고 똑같은 위치에 치환을 해주려면 얘하고 id하고 같죠. 이걸 해주는 rfx 명령이 있는데 이 id하고 비주얼 C++ 스튜디오에 있는 id하고 매칭 시켜주는 명령이 있는데 얘도 여기서는 필드명이 이거는 이제 필드명인데 이거를 변수명으로 띄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db 언더바 mid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주십니다.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 여기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명령을 집어넣으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있는 변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mdb 변수명하고 리플레이스 치환시켜주면 되겠죠. 그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기를 보시면 데이터는 필드별로 적당히 이제 id도 있고 id는 원래는 숫자가 아니라 영문으로 시작되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저는 편의상 숫자로 했습니다. name은 이렇게 subject hour 이미지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 데이터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입력하면 되니까요. 적당히 초안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필드별 아이디가 있는데 필드별 아이디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그 객체 속에 들어있는 에디트 컨트롤 속에 들어있는 그거하고 매칭시켜 주려고 C스트링을 해줍니다. 선언해 줍니다. 수작업으로 다 수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문자 변수로 C스트링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M 언더바 원래 그 대문자 이게 헝가리안 표기법입니다. 원래 단어가 시작될 때 대문자로 하는 것이 저는 안 한 것도 있는데 원래 원칙 그 설정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리고 수업시스는 그 문자 간의 숫자이기 때문에 int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즉 수작업으로 이렇게 필드별 아이디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변수를 수작업으로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화면 캡처해 주세요. 화면 캡처해 주시라고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면 캡처했다가 데이터베이스 MDB 파일에 들어있는 필드 항목을 대체하는 변수 문자 변수다. 이거는 숫자 변수다. 이렇게 수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변수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이건 어디서 했느냐? 데이터베이스 원점 헤더 파일에 됐습니다. 이러같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재정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십시오. 저도 이거 어디서 복사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마법사에서 생성한 가상함수 마법사에서 실행했는데 이게 이제 이것은 지금 이게 보니까 프로젝트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클래스 마법사에서 없습니다. 이게 우리 데이터베이스 1이죠. 여기 원래 MFC 클래스 밑에 ODBC 클래스 모드라는 ODBC 소비자라는 그 마법사가 메뉴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아주 크게 확대. 여기 메뉴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9하고 2021로 넘어오면서 없어졌다. 지원을 중단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옛날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마법사로 누가 저도 이제 책을 보고 한 건데 이렇게 이것을 생성을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보고 치십시오. virtual cstring get default connect라는 함수를 선언합니다. cstring get default SQL 쿼리 SQL 질의응답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to field exchange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5분 동안 설명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리플렉스 to field exchange C field exchange 별표 PFX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디버 관련된 거니까 하셔도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일단은 내려보겠습니다. 똑같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원점 CPP로 들어갑니다. CPP로 들어가서 샵 인크루드 큰 따옴표 pch.precompile 헤더라고 해서 미리 컴파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샵 인크루드 데이터베이스 원점 헤더는 자동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다이나믹 뭐 이것도 employment 언더바 다이나믹 소괄을 읽고 데이터베이스 1, C 레코드 세트 이것도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령어니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1 컬론 2개 영역 C 데이터베이스 PDC 이렇게 그대로 어쨌거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서부터 중괄호 닫고까지인데 이게 보면 뭐 얼마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셋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B 그 초기 값으로 L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L 표시하시려면 디폴트로다가 이렇게 하면 되고 언더바 T 요즘 표준이 언더바 T인데 언더바 T로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표준이 언더바 T니까 제가 그 양처부를 위해서 자세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L과 언더바 T 사용법, 유니코드 사용법.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DB 이게 액세스 파일에 있는 ID, name, subject 과목, hours 시간은 숫자니까 0으로 하고 이미지 파일 경로니까
저기 값으로 이런 걸 안 해주면 또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어떤 때는 실행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릴리즈를 할 때는 디버그 모드가 아니라. 그리고 m 언더바 n 필드스는 오라고 해주십니다. m n 디폴트 타입은 다이나믹 세트 같은데 이거 다이나셋이라고 합니다. 다이나셋. 디나셋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디나셋. 다이나믹 세트인데 이게 이제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이게 이제 읽고 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보고 치십시오. C스트링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대로 보고 치셔야 됩니다. 한 칸 떼고 데이터베이스 1 콜론 2개 영역교 get default connect 함수는 return 언더바 t 소괄호에 큰 따옴표 데이터 소스 네임 데이터 소스 네임은 db1으로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원본 파일이 db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경로까지 해서 뭐 나는 아이디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있을 때. 그리고 디폴트 쿼리 SQL 질의는 테이블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테이블명이 테이블 1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명이 테이블 1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하니까 확대하겠습니다. 이 원리가 알고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소비자 마법사를 모르셔도 지금 제가 그 강의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유사하니까 갖다 붙여놓고 쓰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1 to field 함수 운전대 처리기 to field exchange 맥에번스로 C field exchange 별표 그 포인터로다가 fx fx가 이제 파일 익스체인지의 약자더라고요. 파일 익스체인지의 포인터 주소값을 가져와서 즉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주소값을 가져와서 무엇을 할 거냐면 그대로 set 필드 타입 이거 보면 그대로 여기까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rfx라는 명령어가 있더라고요. 리플렉스 언더바 리플렉스의 약자더라고요. 이게 텍스트를 소괄호 열고 pfx 콤마 필드 익스체인지 약자 필드 익스체인지 포인터 클래스 콤마 언더바 t 즉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드명이 뭐고 필드를 대변해주는 아이디를 임의로 만들어 C스트링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서로 치환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다 그런 식입니다. 단지 여기서 텍스트인데 hour만 시간만 int를 해주시면 됩니다. int 이것도 선거리한 표기법에서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int입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mdb 파일하고 수작업으로 시스템을 해준 것을 필드 익스체인지 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확대했다가 이 부분만 스마트폰으로 캡처하셨다가 필요할 때 캡처했다가 수시로 보시면 to field exchange 필드를 데이터베이스 필드를 변환하는 방법은 별거 아니네. 숫자는 이렇게 하는 거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이거는 디버거는 진단하는 거니까 아마 안 해주셔도 될 텐데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하십시오. 디버거 과정에서의 진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원점 cpp 뭐가 다시 한번 빠뜨린 분을 위해서 보고 치시라고 내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이제 cpp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dialog.cpp로 들어옵니다. 이 위에는 파란 거는 이제 제가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 이건 디폴트로 들어온 거고, 헤더 파일에 추가로 해야 될 법은 AFX 요거하고 엑셀 파일 변환하는 거 두 개라고 그랬죠. 자, 데이터베이스 클래스가 데이터베이스 1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클래스랑 연동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를 대변해주는 변수명을 써줍니다. 변수명. 이게 이제 변수명입니다. 클래스 변수명입니다. 클래스를 대변해 변수명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 하면 됩니다. 이제 뭐 이런 거 있으면 하고. 자, 이제 디폴트로 들어온 값이니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이 그 디자인 화면에서 이런 것들 변수를 전부 다 추가하면 저처럼 변수를 추가하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똑같죠, 앞에랑. 여기서 MID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 객체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 여기 ID, 성명, 과목, 수업시수에 대한 디폴트 값을 이렇게 0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공백으로. 이거 안 하면 또 경고 메시지가 뜨고 릴리지에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디폴트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없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그냥 들어온 것이 되겠고, 두 데이터 익스체인지는 아마 이게 이제 전부 변수 추가하고 그러면 이게 다 들어온 겁니다. 맵하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드린 찍고 하나 보겠습니다. 수업시수 찍고 오른쪽 변수 추가했을 때 값으로 하고 m 언더바 아워 있었죠. 아워 이런 것들도 쭉 변수 추가해보면 값 m 언더바 서브젝트 시스트링 이런 식으로 해줬을 뿐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따라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MFC 중상급자 정도는 되실 겁니다. 사실은 설명을 자세히 안 해도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제가 너무 또 자세히 하면 시간 걸리니까. 자, 두 번째 할 일, uninitialize dialog 함수. init가 initial 초기화 함수입니다. 초기화 함수. 초기화 함수에서 이거 다이얼로그 좀 CPP에서 합니다. 뭐를 해주냐면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려고 제가 이제 한 건데, 멋있게 이미지도 리스트 컨트롤이 전전 차시에 있는데 그 리스트 컨트롤에 멋있게 그림 넣으려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리스트 컨트롤의 그 아이디입니다. 변수입니다. 변수. 컨트롤 변수가 m 언더바 리스트 뷰입니다. 얘에 거기에 일단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m 언더바 리스트 뷰점 직접 참조 연산자. 포인터로 별표는 포인터로 하면 간접 참조 연산자. 포인터가 아닐 때는 점으로 직접 참조 연산자 이렇게 하십니다. 인서트 컬럼 집어넣는데 컬럼에 지금 소가리 열고 0번째에 언더바 TID를 넣으세요. 그리고 리스트 뷰 포매트 언더바 레프트로 하시오. 100픽셀을 띄우세요. 그래서 0, 1, 2, 3, 4까지 쭉 해서 네임, 서브젝트, 아이디, 이름, 과목, 시간, 이미지는 파일을 좀 길게 보려고 400픽셀을 했습니다. 센터나 레프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뭐가 생기나 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자세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지금 제가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그 커미어 명구 블로그에 있는 게시판에 있는 거 보고 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보고 친다기보다는 저 있으니까 복사해서 갖다 넣으셔도 됩니다. 즉 지금 한 거는 이와 같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요 위치에 정확히 멋있게 이게 이제 리스트 뷰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더 많이 하시려면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0부터입니다. 0번째가 첫 번째입니다. 0에서는 레프트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확장 스타일인데 이런 것들은 멋있게 하는 건데, set extended style 지난 시간에 조금 했는데 리스트 컨트롤 60강인가요? 아니 61강인가 이 강이 있죠. 리스트 뷰 get extended style 소가리 열고 옵션 기호 이런 기호. 리스트 뷰 스타일은 그리드 라인, 선을 긋겠다, 트랙
트랙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으면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저도 나타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멋있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풀 로 셀렉트 뭐 헤더 드래그 앤 드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리스트 bx get extend 스타일 리스트 뷰 스타일인데 extend 스타일인데 이제 헤더 드래그 앤 드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헤더를 드래그 순서를 변경한다. 뭔 얘기냐면 가져오면 이거를 이렇게 막 변경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값이 안 바뀝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옵션입니다. 이거 말 그대로 계속 드래그해서 F1키를 눌러서 MSDN으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한 건데 이거 주석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 됐습니다. 지금 INET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는 방법. m 언더바 포인터 세트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변수명점 오픈 이게 명령어입니다. 명문 db 열기 만약에 m 언더바 p 세트 점 get 레코드 카운터가 0보다 크면 뭐라도 있으면 뭐 어떻게 해라. 뭐 데이터가 있으면 m 언더바 p 데이터베이스 db에 있는 것을 빌드를 이 데이터베이스 mdb 파일이죠. 말하자면 액세스만 mdb의 변수명을 객체에 있는 mid에 대입하고 그런 식입니다.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무엇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리고 set m 브라우저 1.set 윈도우 텍스트 m 언더바 p 세트 포인터 세트 이미지 파일 db 언더바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이미지를 업데이트 해라. 이것도 명령어입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했으면 업데이트 데이터 펠스라는 거는 변수에 있는 값을 컨트롤하다 갱신하는 겁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객체에 넣어서 갱신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줘라. 즉 이러한 리스트 컨트롤에 저쪽에 있는 액세스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보여줘라 하는 게 업데이트 데이터 펠스입니다. 펠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것만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요것만 했을 때 쫙 열으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여주는 건 클릭을 해서 그런데 일단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그게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오픈이 아니라 지금 요거를 하면 어떻게 뭐가 나오냐면 지금 어디에 나타나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나타나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디에도 나타나고 나 1번 컴퓨터 여기는 안 나타났죠. 아직 안 불러왔으니까 얘 사진 불러왔잖아요. 자동으로. 지금 하면 여기 이제 이 칸에 에디트 컨트롤에 여기에 출력해라. 업데이트 데이터 펠스가 그런 뜻입니다. 펠스 변수에 있는 거를 컨트롤에가 출력해라. 이렇게 혼동이 되죠. 초보자들은 사실은 변수에 있는 값을 컨트롤 넣어라. 즉 컨트롤에 넣는다는 거는 화면에 출력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로 다 여기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어떠한 작업을 했느냐면 알다시피 INIT 이니셜라이즈 약자 INIT 다이얼로그인데 초기 함수에서는 리스트 컨트롤에 아직 안 나타나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스트 컨트롤에 이렇게 보면 컴파일하고 여기 아직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여기 좀 쭉 나타나서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나타나 버리니까 제가 만든 게 db all 리스트입니다. 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 화면을 가서 db all 리스트 버튼입니다. 따닥 누릅니다. 딱 누르니까 이게 뭐 사실은 기름 같아 별거 아닙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 소스 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해만 하시고 데이터를 복사하든지 직접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겠습니다. m 언더바 리스트 뷰점 delete all item 이걸 안 하니까 이제 기술이 살아있어서 계속 밑에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 써가지고 아하 이게 계속 밑에 뭔 얘기냐면 리스트 컨트롤이 있으면
데이터를 이제 계속 불러오면 여기 이제 1번 쭉 불러오면 또 누르면 밑에 또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불러오는 의미가 없죠. 한 번만 불러오면 되니까. 그래서 편법으로 제가 머리 쓴 게 이겁니다. delete all items. 리스트 컨트롤 화면 지우는 방법이 이겁니다. 한 번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C 데이터베이스 DB라고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객체 선언 및 연결하는 방법 db.openex _dsn 데이터 소스 네임은 db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게 뭔가 했더니 0은 기본값인데 0을 하고 주면 읽기 쓰기 모두 지원을 한다. dsn은 데이터 소스 네임의 약자고 여기 읽기 쓰기 모두 지원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데이터베이스 말고 새로 생성한 겁니다. 말하자면 새로 생성하는 방법도 알아보게. 나는 db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ODBC 글런 데이터 소스 네임 db1에다가 유저 아이디는 게스트라고 하고 세미콜론 패스워드는 1, 2, 3, 4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열 때 비번을 물어보게 되겠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ODBC 연결할 때 비번을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번을 알고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할 때. 다음에 이제 레코드 셋 객체를 생성하는데 데이터 소스에서 선택한 레코드 집합을 나타냅니다. C 레코드 세트 클래스를 RS하고 AND DB를 가져옵니다. 리소스. 레코드 셋이죠. 리소스가 아니라 레코드 셋. 그 다음에 그것을 여는 방법 rs.open C 레코드 셋. 이게 이제 다이나셋. 여기 다이나셋. 다이나믹 세트의 약자인데 다이나셋 이렇게 합니다. 콤마 언더바 T 셀렉트 대문자 별표 모든 거 프람 테이블 다 가져와라. 모든 거 다 가져와라. 중요한 테이블에 있는 거 가져와라 명령입니다. 이거 이제 드래그해서 웹판킬러 제가 이제 이거를 MSDN에서 가져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열기 형식 지정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MS 자세히 보고 대충 보면 다이나셋은 양방향 스크롤 셋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스냅셋이 있는데 사용자 변경 내용 반영되지 않는 게 스냅셋이고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우리는 다이나셋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정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C스트링 str 왜 해줬느냐 이렇게 이제 리스트 지금 이제 리스트 컨트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int i 왜 해줬느냐 0, 1, 2, 3, 4, 5로 쭉 데이터 10,000개 있으면 10,000개까지 보이게 하려고 int hours는 0 수업시수 파일 느낌표 rs.is end of 파일의 끝 함수 명령어 데이터베이스 마지막인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한 함수가 이런 겁니다.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데 끝날 때까지 뭐를 갖고 와라 즉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가져와서 리스트 컨트롤을 출력하시오. get field value sort 텍스트 0번부터 문자를 리스트 컨트롤 점 insert item i, str 계속 출력해라. 0, 1, 2, 3, 4까지. 즉 0은 id가 되겠고 1은 이름이 되겠고 서브젝트 과목이 되겠고 수업시수는 숫자니까 str 포맷 이것도 어렵습니다. %t 디셔널 10진법 hours get field value short 세 번째가 아니면 네 번째지 0부터 시작하니까 str 이렇게 숫자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rs.move next 하면 이게 이제 명령어더라고. 다이터베이스 다음 레코드로 이동하고 move next, first, last, preview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함수가. 그리고 i뿔뿔 개수 증가하시오. 그러면 됩니다. 제가 이제 멋있게 이렇게 해서 카운터를 또 해봤습니다. 이렇게 카운터 이거를 뭔가 하면 여기 이제 레코드스 샘플 여기다가 카운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이디가 내가 아이디 리스트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 방법은 int count cnt는 mListView get item cou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스트 컨트롤에서 항목의 개수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함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정지해놓고 좀 쉬었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cstring as text 적당히 해주시고 포매트 텍스트 %d count set dialog item text는 idc underbar edit list counter에 그 카운트한 값을 집어넣으시오. 그럼 됩니다. 그래서 rs close 닫고 안 닫아도 되는 안 닫으면 이제 메모리에 남아 있으니까 닫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작은 뭐냐면 DB 올리스트를 쭉 누르면 이와 같이 여기 레코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를 여기서 001이니까 없으니까 입력을 추가하고 002번을 넣어보겠습니다. 002 심순애 과목 음악 수업시수 22시간 사진은 이제 사진을 BMP 파일로 하셔야 됩니다. BMP 파일 적당하게 가져와서 데이터 입력을 딱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하고 이게 순서가 좀 안 되어 있는데 DB를 다시 불러오게 되면 이와 같이 심순애가 이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자 처음 레코드를 보면 다음 레코드 이렇게 잘 됩니다. 지금 이 작업한 겁니다. 지금 작업한 것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 열었을 때 못 보신 분들에서 보고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원래만 해가지고 삭제하는 방법은 쉬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계속 그냥 내리게 하나씩 지금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다 됐으니까 처음 레코드로 가는 방법 좀 쉬운 거 먼저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거 따당 누릅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거하고 뭐 비슷합니다. 사실은 읽겠습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인풋 버튼 cstring str anti 중요한 거는 업데이트에 true 하면 컨트롤에 있는 값을 변수에 넣어 갱신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아주 쉬워요. m underbar point set add 대문자 atd n 있다 올려면 이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대로 갔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자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데이터 수정도 보면 모디파이라고 그냥 했는데 뭐 끝이면 어디로 가라 레스트로 가라 뭐 else 이런 거는 컴퓨터 좀 중간 조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보고 하시면 되니까 해보시고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정은 에디트입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내리겠습니다. 객체에 있는 것을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것을 어디에 넣어라. 그래야지만이 데이터를 거꾸로다가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거꾸로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액세스에서 MDB 파일을 리스트 컨트롤에 불러왔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거꾸로 객체의 그 에디트 컨트롤 박스에 들어있는 화면에 있는 아이디 이름 과목 시간을 거꾸로 mpset member 언더바 포인터 셋의 약자인데 db 언더바 mid 즉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예를 들어서 러브라고 그랬다. LOV 아이디를 얘를 데이터베이스 저기 MDB 파일 여기에다가 거꾸로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일로다 저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또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1.get window text 이미지 파일 가져와서 업데이트하면 되고 그러면 cstring str 이거는 제가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표 해제하고요. 그리고 다 했으면 업데이트 리퀄이라는 게 있는데 리퀄이가 레코드 파일 쿼리를 다시 실행하여 선택한 레코드를 새로 고치는 명령입니다. 쿼리 업데이트 펠스 그 다음에 다시 불러왔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AFX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스 메시지 박스 언더바티 데이터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너무 지쳐서 빨리 하겠습니다. 레코드 삭제 버튼. 딜리트는 뭐 만약에 메시지 박스가 현재 레코드 삭제하셨으니까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언더바티 레코드 창 메시지 박스 언더바 뭐 아이콘 퀘션 예스 노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건 보고 하시 바랍니다. 리턴. 여기 명령은 간단합니다. 딜리트가 끝입니다. 딜리트 함수. 이제 삭제는 되었는데 삭제가 되면 어떻게 해라. 삭제가 됐을 때 파일에 끄시면 프리뷰 이전으로 가고, 현재는 삭제가 되었다. 끄실 때 이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프리뷰. 이거는 이제 처음이면 넥스트로 가서 삭제하고 뭐뭐 해라 그런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데이터 삭제되었다고 무브 다음 넥스트 무브 넥스트 필드가 아니라 레코드를 보여준다. 레코드를 출력하시오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똑같이 지금 이제 수정이죠. 수정인데 그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수정할 때는 아니 삭제죠. 삭제하고 수정할 때는 지금 삭제인데, 삭제할 때는 그 값에 지금 그 레코드가 삭제되어 있으니까 삭제된 값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객체에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초기화는 단순한 거니까 MID 객체마다 임피트 해주면 되고, 시간은 제로로 해주고 업데이트 펠스라는 거는 변수에 있는 것을 컨트롤해 놓는다는 얘기는 MPT 빈란을 넣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원래 몇 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 대충 하고 파일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 레코드를 보겠습니다. 처음 레코드는 뭐 단순한 거니까 move first 함수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전 레코드는 이전 레코드 프리뷰 함수를 적당히 해주고, 처음이면 AFX 메시지 처음이고 다음 레코드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else 그렇지 않으면 프리뷰 이렇게 이전이니까 프리뷰 해주시면 됩니다.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레코드는 이렇게 써주세요. 오케이. move next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레코드는 move rest가 마지막입니다. 이게 명령어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대로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콤보 박스인데, 이 콤보 박스는 여기 도구 상자 이게 콤보 박스 여기 가져와서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 변수를 추가합니다. 이 변수는 m n selected라고 그랬습니다. 값으로. 왜냐면 여기에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콤보 박스는 가져오셔가지고 핵심이 뭐를 선택해서 뭐를 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콤보 find id라고 id 세미콜론 이름 두 개 보이게, id야 콤보 상자 누르면 id도 보이고 이름으로 뭘 선택하려고. 자, 그것만 해주고 이제 여기 샘플 입력란에서 요거 보면 값이죠. 값 str find.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콤보 상자를 더블 클릭해 보니까 뭐로 되어 있느냐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창이나 보이는데,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m selected는 콤보 별표 get $item get cut cell
getcursor 함수 그 포인터로 가라. 아니, 그렇죠. 커서가 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m 언더바 selected에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데 이 변수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입력란에 보면 입력란은 좀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보면 데이터를 찾는데 여기 보면 그거 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얘를 따닥 눌렀을 때 선택을 했을 때 이 변수에 member underbar and selected라는 변수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이 찾을 때 데이터 찾기 버튼이 이게 버튼입니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소문자 CHRM 언더바 STR find 500 이게 뭐냐? 이게 먼저 버퍼입니다. 버퍼. 근데 소문자로 하면 이게 C++로 해서 LPW STR 형식의 매개 변수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라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동이 됐는데 이게는 C++이 C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LPWS라든지 LPW, CWS 뭐 이런 게 나오면 대문자로 하십시오. 타입 캐릭터라고 그래서 유니코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TCH의 대문자 M 언더바 STR find 50이나 100이나 적당히 해주시고 버퍼니까 그 문자 약간 뭐 우리 메시지가 뜨는데 우리 메시지가 뜨면 솔루션 다시 검사를 해주시면 안 뜹니다. 버퍼. 네. 오른쪽 솔루션 다시 검사. 읽겠습니다. 메모리 세트 MMM 세트 그대로 보고 십시오. 어쨌거나 헥사데시멀 16진수 00 사이즈 오브 메모리 값을 여기다가 기억을 했다가 그만큼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모르시면 F1키 눌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영역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으면 get dialog item next this 명령어 직접 간접 참조 연산자 핸들 윈도우 핸들을 찾아서 그 임시 기억 메모리 그 사이즈 오브 메모리에 기억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요거를 어려운데 그대로 보고 싶십시오. 요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콤보 박스에서 따닥 누르면 얘를 이제 눌렀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나 이름으로 그 선택된 것을 get dialog 아이템을 콤보 상자 선택된 것을 그 포인터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getCursor이 커서가 마우스 커서가 선택되어 있는 콤보 박스를 찾아서 m 언더바 selected라는 변수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얘를 어디에 써먹을 거냐 일단 기억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데이터 찾기 따닥 눌렀을 때 방금 기억한 것을 스위치 케이스 함수로 다 만듭니다. 이렇게같이 스위치 케이스 지금 얘는 뭐냐면 id 마우스 포인트 getCursor에서 id하고 뭐 이름을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겁니다. 이름이나 아이디나 이름을 선택해서 어떠한 정보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중괄호 열고 스위치 케이스 제로 첫 번째 아이디면 필터 포맷 아이디 str find 집어넣어서 리콜이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디를 찾아서 그리고 나머지 똑같이 그냥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는 브레이크 두 번째는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름을 찾아서 리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대로 보고 치시라고 내리겠습니다. 데이터 찾기 버튼 맞죠? 그대로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너무 지루합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은 이것도 이미지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미지를 변환하는 방법인데 너무 지금 길은데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대충 보고요. 이미지를 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클래스 마법사에서 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지 클래스 마법사에서 이미지를 변환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다이얼로그 점 이걸 찾아가지고 명령에서 얘가 뭐냐면 지금 IDC 언더 브라우저 픽처 원 찾습니다. 아이디가 이제 모르면 여기서 이제 BROSE 안 보이네. 대충 하니까 나오네요. 브라우저 BRO 치니까 나오네. 얘를 찍고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메시지 체인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어떤 변화해주는, 바꿔주는 겁니다. 즉, 이 찾기는 뭐냐면, 이 찾기를 보면 브라우저 저기 컨트롤인데, 도구에서 MF 브라우저 컨트롤 있죠? 밑에쯤 이건데, 얘가 그 변수명이 뭐냐면 M 언더바 브라우저 1이거든요. 이게 브라우저 1. 그 다음에 얘는 픽처 여기다가 표시하려고 컨트롤 픽처 이미지죠. 즉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그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브라우저 컨트롤에서 무엇을 변화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브라우저 1 get 윈도우즈 텍스트 db 언더바 요 파일명 가져옵니다. 일단 그대로 해주십시오. 파일을 기억해 업데이트 요거 딸랑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여기는 수작업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미지 업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미지를 가져왔으면 이미지를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있더라고요. 이미지를 저도 헤맸습니다. 끝입니다. 이미지 업데이트 db 언더바 m 이미지 파일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파일에 있는 파일 그 그림의 변수명이죠. 그것을 str 패스네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미지 업데이트 함수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 과정이 어려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고 치십시오. 그림 여기 쭉 해서 넣을까 비트맵 핸들을 가져오는 명령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이거 이제 보시면 되고 저도 이미지를 어떻게 로드하는가를 이게 MSDN으로 가서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 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300, 가로 x 좌표 300픽셀 y 좌표 300픽셀 하는 거고 이미지를 실제 크기 되려면 0,0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 언더바 픽처 이미지 변수 점 세트 비트맵 거기에 이제 비트맵 핸들을 갖다 넣어라. 이게 뭐냐면 가져온 것을 여기다가 표시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 됐습니다. 복잡하니까 이게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이미지 업데이트 함수 됐고 그 다음에 뭐 이건 그렇고 아까 체인지 한 거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다음 시간에 좀 보충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종류는 따닥 눌러보면 뭐 포스트 게트 메시지 제로 또는 EXIT 제로 하면 됩니다. 파일로 변환하는 게 제일 어렵죠. 엑셀 파일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데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NTM 이거는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보고 치십시오. 자세히 보면 엑셀로 세트하고 아이디 이름 과목 수업 시수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 하나를 더 만들어서 거기에 엑셀 파일을 뭐 저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을 때 그대로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아는 오토 헤더 파일하고 엑셀 오토메이션 CPP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 파일이니까 솔루션 탐색해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이얼로그 우리는 지금 작업한 건 다이얼로그.cpp하고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을 작업을 했죠. 그리고 지금 그 레코드 세트 데이터베이스를
일목요연에 처리하려고 C 데이터베이스 마법사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법사에서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 더 추가로 이거를 m 언더바 포인터 세트라고 만들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건 엑셀 파일이죠. 엑셀 파일 변환하는 거 이거는 라이브러리로서 갖다가 그 폴더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엑셀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우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그냥 뭐 이렇게 엑셀 오토메이션이 뭔가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할 테니까 이게 다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손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된다. 엑셀을 변환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1200줄. 그 다음에 엑셀 EZ 오토메이 CPP 하나가 더 있는데 솔루션 탐색기에서 보면 엑셀 EZ 오토메이션 여기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길이가 뭐 한 100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고 70분 치십시오. 없으면 혹시 제가 저기 L로 되어 있는 거 언더바 T만 전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파일에는 뭐가 있나 엑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미국의 프로그래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갖다 활용할 뿐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컴퓨터 명구 블로그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복사해서 하시든지 제가 이것만 별도로 4개의 파일만 즉 이 전체 올리면 수백 메가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라이브러리 파일 중에서 지금 컴퓨터 명구 블로그에 요거 2개를 올려놓겠습니다. 요거 2개를 그러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 가져오고 여기에도 나타나는데 다음 레코드가 쭉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8번에서 난 8번 필드를 지우겠다. 그러면 그 삭제 리스트가 8번이 없어졌죠. 8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레코드 쭉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찾을 때 이름을 찾겠는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구순이를 찾는다. 대찾기를 누르면 구순이가 나타나고 이름 여기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제 그림 보는 프로그램으로 이것만 별도로 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지금 사실 이 과정이 쉬운 코드가 아닙니다. 지금 리스트 컨트롤을 만들어서 레코드도 가지고 DB도 별도로 가지고 ID 컨트롤, 에디트 컨트롤, 이름 에디트 컨트롤, 에디트 컨트롤, 콤보 박스, 다음에 에디트 컨트롤, 찾기, 뭐 엑셀 파일. 이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10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10시간. 제대로 하시려면.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셔서 1시간에 마스터 하신 겁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컴퓨터 명구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